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는 네. 혹시 다이아몬드 좋아하시나요? 다이아몬드 싫어하는 여자 있을까요, 목사님? 예. 좋아하시는데 혹시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탄생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건 안 해봤네요. 못 해보셨죠? 들어보니까. 네. 다이아몬드는 탄소라고 하는 네. 그 수소를 자그마치 오. 1700도의 열에 가열해서 네. 그 다음에 5만 기압의 그 육중한 기압의 중력으로 무게로 압축시켜 나온답니다. 야, 1700도가 얼마나 뜨거운지도 감이 안 잡히고요. 네. 5만 기압은 또 얼마나 무거운 이 압력일까가 상상이 안 돼요, 목사님. 감이 안 오죠? 네. 1700도면 물이 몇 도씨에 끓죠? 100도씨. 100도씨. 네. 그러면 17배입니다, 이게. 그러네요. 오. 그래도 실감 나는데요. 5만 기압이면은 예. 도토리만한 물체를 아주 이 집채만한 쇳덩어리로 누르는 그 압력이랍니다. 도토리 하나를 집 크기로 누른다고요? 아니, 쇳덩어리로. 쇳덩어리로? 그만 쇳덩어리로. 야, 어마어마한 거군요. 상상이 안 가죠. 예, 그만큼 극한 상황을 통해야 수채에서 다이아몬드로 간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실 텐데 오늘 초대한 분 역시 엄청난 상황과 고난을 극복해내셔서 어찌 보면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다시 살아내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련아 자매님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11살 때 가스 폭발 사고로 95% 전신 화상을 입은 최련아 자매. 극심한 고통의 화상 치료와 끊임없는 수술을 견뎌내며 모든 것이 원망스러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온 교회 형제자매들과 멘토가 되어준 이지선 교수를 통해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그녀. 자신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그녀의 회복 스토리가 지금 펼쳐집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조금씩 궁금해지더라고요. 사고를 허락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저를 최선의 방법으로 살려주신 분이기도 하시니까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신 사건인 거잖아요.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눈망울이 굉장히 크세요. 네. 예. 잘 됐네요. 그런 건가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모습을 뵈면은 무슨 일이 있었구나 짐작이 가요. 네. 언제 사고를 당하신 겁니까? 초등학교 4학년 11살 때 네. 이제 집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네, 당시 엄마랑 제가 살고 있었는데 네. 밤새 가스가 노출이 아이고. 되었고 그걸 몰랐던 엄마가 이제 가스를 켜는 순간 이제 폭발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때 12살, 11살 때 네. 이제 화상을 입게 되어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었어요. 집이 어디신데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선족이라고 흔히들 알고 계시죠. 네, 그때 이제 쭉 중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살 때, 예. 11살 때 사고를 당하신 거군요. 네. 근데 정말 기억하기조차 힘든 싫은 순간이었을 때인데 혹시 기억에 남아 있으세요? 11살이면 기억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기억이 나이일 것 날 듯하죠. 같은데. 예, 워낙 큰 사고였어가지고. 예. 네, 아직도 생생하게 생생하게. 그날이 기억이 나는데요. 아침에 가스 냄새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네.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되었고 엄마가 그 가스를 켰고 저는 그 뒤에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이제 가스를 키니까 바로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폭발음이 심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소리에 이제 놀란 주변의 이웃들이 이제 저희를 이제 안아서 택시 타고 이제 병원으로 가게 병원으로 됐죠. 바로 네. 옮겨주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엄마랑은 헤어져서 따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두 분 다 다치셨으니까. 예. 11살 때, 야 지금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떠셨어요?
몰랐죠. 이렇게 화상 치료가 힘든 것인 줄 알았더라면 그때 과연 그 치료를 계속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95% 3도 화상이에요. 95%? 전신의 95%. 네, 전신 95%인데 저는 한 번도 화상 환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네. 태어나서. 그것도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화상이라는 게 한 번 수술받고 2번 치료받으면 다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점점 더 흉터가 이제 더 심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피부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화상이 다른 피부로 이제 덮어야 그렇죠. 되는데 제가 네. 95% 화상이다 보니까 새 좋은 피부가 얼마 남아있지 데가 않는 없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조 피부라던가 그런 피부로 이제 계속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거의 한 40여 차례 40여 차례. 네, 전신 마취 수술만 네, 그렇게 40번이나 받았어요. 수술을. 아니 왜 성인도 화상 수술이 힘들긴 하지만 네. 또 11살 때 사고를 입은 거기 때문에 크는 나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커나가면서 수술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더 힘든 것도 있으셨겠어요. 맞아요. 이게 어린 아이다 보니까 뼈는 성장하는데 그 반면에 피부는 성장하지가 그쵸. 않잖아요. 수축이 오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변형이 오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더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수술을 중국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셨던 건가요? 이제 처음에는 다쳤을 당시에는 중국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이 되고 나서는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오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에 있는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어떤 성형외과 원장님께서 이제 제 기사를 보시고 이제 무료로 도와주시겠다고 연락 오셔서 고마운 분이네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랑 그때 처음으로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나오셨어요? 네. 그러면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셨고 네. 그때 엄마는 외갓집에서 돌봐주셨고 저는 이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께서 돌봐주셨죠. 그러셨구나. 예. 그 가스 폭발 날 때 어머니 같이 계셨잖아요. 어머니도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화상 입으신 거예요? 그쵸. 바로 가스 앞에 엄마가 서 엄마가 먼저 서 계셔가지고 먼저 계셨으니까. 계셨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폭발음이 들리는 동시에 저는 눈을 감아버려서 그 현장을 저는 보질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이제 밖으로 나오셨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병원으로 이송되고 엄마랑 헤어지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가족들도 엄마도 다른 병실에서 치료 잘 받고 있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 저도 이제 제 치료 받느라 이제 엄마 얘기는 더 이상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거의 한 1, 2년 뒤쯤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엄마가 딸아이를 구하고 3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기사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딘가에서 잘 치료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네. 그리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나 봐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단지 더 이상 이제 엄마를 볼 수 없겠다는 그 사실이 조금 슬프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기사에서 이런 글을 봤는데 엄마 사실이냐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할머니께서 미안하다고 이 사실을 만약에 너한테 알리면은 네가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조차 놓아버릴 것 같아서 얘기 못한 거라고 그래서 정말 미안한데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눈물이 안 났는데 이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뭐 밥 먹을 때도 눈물이 나고 뭐 길 갈 때도 눈물이 나고 누군가가 엄마 하고 뒤에서 부르면 또 뒤돌아보면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또 어쩌면 엄마를 처음에는 가장 많이 원망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 가스불을 건들지만 않았어도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그냥 빨리 나왔으면 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원망도 했죠. 근데 또 달리 생각해보면 엄마니까 저를 구해서 나온 거잖아요. 손잡고 또. 그쵸. 네. 그래서 엄마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엄마는 내가 겪었던 이 아픔을 겪지 않았어도 됐기 때문에 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수술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정말 10대 초반의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아픔과 고통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언제쯤 하나님을 알게 되신 건가요?
다치고 나서 이제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어떤 한인교회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이 이제 연락을 먼저 주셨는데 저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처음으로 저한테 성경책을 선물해 주셨고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잘 몰랐다가 네. 그 장로님한테 네. 들으신 말씀이시네. 네. 그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이 자매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거에 놀랐고 두 번째는 원망스러웠어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런 사고를 저한테 주시지 않아도 될 분이시고 저도 그렇게 많이 잘못한 것 없는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일까? 그러면 저는 안 받겠다고 했었거든요. 정말 원망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은 저한테 원망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처음에 그렇게 이런 분이 계시구나. 그 다음에 원망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에서 네.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계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언제쯤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고백이 나오셨나요? 이제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였고 그리고 또 그 현장에 없었던 아빠였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셨고 주변 친구들이었고 저한테는 그냥 그 화를 풀 만한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컸던 게 아마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 삶이 너무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누군가를 원망해서 제가 제 화를 풀려고 했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제 자신이 너무너무 싫었고 내가 왜 살아났나 싶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 많은 교회 분들이 보러 와주셨어요. 이제 청년부 언니 오빠들도 와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와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전해주시고 너무 신기했어요. 나는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분들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지? 왜 와서 같이 눈물 흘려주고 왜 같이 나에게 이렇게 노래 부르고 같이 이런 시간을 보내지?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시고 너가 하나님한테로 돌아오길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알고 싶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군요. 네, 이제. 궁금했어요. 과연 이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조금씩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너희 외면을 보시는 게 아니라 너희 내면을 보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모습을 예전의 모습도 사랑하셨지만 지금의 모습을 더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도 제 자신을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사고를 허락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저를 최선의 방법으로 살려주신 분이기도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95%의 화상이면 일반적으로는 사실 살 수 없는 거예요. 기적을 살아있는 게 기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또 계속 치료해 주시고 사랑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끔 해주셨네요. 그렇게 전혀 알지 못했던 분들이 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하면서 마음이 열린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죠? 네.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 받아들이면서 좀 어떠셨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변화가 삶의 변화가 좀 있었나요? 어떠세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제가 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거의 방에 있는 모든 거울에 이제 종이를 붙여서 저한테 약속을 하나 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보기로 물론 지금 봐도 되는데 그래도 많이 나아진 상태에서 보면은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저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거울을 차단한다고 해도 그게
아예 안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이 비친다던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렴풋이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저는 보지 않으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음. 뭔가 그 흐릿하게 비치는 모습조차 딱 봐도 제가 아니었거든요. 네. 엄청 불그스름한 흉터로 가득 찬 그런 이상한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더 이상 안 보기로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이다. 네. 하나님은 너를 무척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도 너를 사랑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모습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이제 거울을 보게 됐죠. 그게 한 몇 년쯤 지나서였어요? 사고 나고. 사고 나고 아마 한 2년 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처음으로 제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딱 보고 느꼈던 건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앉을 수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앉으면 보이는 게 다리였어요. 근데 다리가 제일 심했거든요. 네, 그걸 보고 아마 얼굴도 그렇겠지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나 봐요. 네. 근데 거울을 딱 보는 순간 그렇진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괜찮대. 왜 그동안 안 보여줬어? 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긴 했어요. 뭔가 제가 생각했던 제 얼굴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웃으면 따라 웃고 제가 눈을 찌푸리면은 같이 따라 찌푸리는 그 모습이 분명히 저였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거울 속에 있는 이 친구랑 한번 친해져야겠다. 이제 그러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네. 계속 거울을 보면서 저한테 인사도 해보고 얘기도 걸어보고 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저도 제 자신을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가 안 믿겨지다가 원망,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어야 했던 그 원망의 대상이었다가 어느 순간 그냥 쑥 들어온 거잖아요, 말씀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네. 근데 그러기까지 또 도움을 준 선배도 있으시다면서요? 네. 이제 맨 처음에 한국에 와서 조금씩 걷기 시작하게 되고 네. 혼자 움직일 수 있게 되다 보니 밖을 나갈 수 있었잖아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가장 큰 소원이 뭐였냐면 저 밖에 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서 걸어 다니는 거였거든요. 그게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24시간 병원 침대만 누워있다 보니 너무 심심하고 제가 또 성격이 외향적이라서 가만히 못 있는 또 성격이거든요. 어릴 때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고 밖을 나갈 수 있었어요. 처음 걸었을 때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죠. 너무 자유로웠죠. 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다시 못 나가게 되었어요. 왜요? 저는 그대로 최련아라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보는 제가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저도 몰랐어요, 그거를. 근데 사람들이 그냥 호기심에 이렇게 한번 쳐다봤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시선이 저에게는 엄청 큰 상처로 남더라고요. 그러셨겠다.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나는 밖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 같았고 그 시선들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더 이상 밖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려나 씨를 변화시켜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혹시 아실 것 이지선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많이 힘이 되었거든요. 그러셨겠다, 진짜.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정말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연결이 됐군요. 네, 네. 어. 그래서 만났는데 아직도 그 첫 만났을 때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한 여름이었어요. 이제 반팔 입고 이제 다닐 그런 때였는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계속 긴 팔로만 입고 있었거든요. 다 가리고 그쵸. 다니는. 네. 모자 쓰고 이제 마스크 하고 막 그러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멀리서 어떤 분이 이렇게 손을 흔들며 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련하구나 라면서. 지선 언니였어요. 근데 이제 반팔을 입고 계셨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걸어와 주셔서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죠. 화상을 입고도 저렇게 예쁘게 미소 지으며 다닐 수 있구나. 저렇게 당당하게 걸어 다닐 수 있구나. 네, 많이 놀랐죠. 네, 그래서 저에게 정말
큰 용기와 그것을 이제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시죠. 어떻게 보면 도전이 됐겠어요. 그쵸. 나의 삶에. 네. 예.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세요? 네, 지금도 아. 항상 이제 힘들 때마다 연락하고 지내고 있고요. 항상 이제 저에게 응원한다고 항상 격려의 말씀도 계속 해주시고, 네, 너무 좋은 인생 선배님이시죠. 우리 연아 씨 인생의 멘토 같은 역할을 지선 씨가 해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먼저 이 길을 갔으니까 맞아요. 그 아픔을 겪었고 다 아니까, 누구보다도. 다 아니까. 맞아요. 그 어려운 고비를 다듬어 지금은 지선 씨가 자유로운 영혼을 살고 네. 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 맞아요. 우리 연하자매도 지선 씨 못지않게 잘하고 지금 계신 거예요. 네. 얼굴도 편안해 보이시고 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11살 때는 사고를 당했는데 계속 치료받고 병원 다니고 그러시는데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 네, 궁금해집니다. 그쵸. 이제 24시간 누워만 있다 보면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져요. 뭐 제일 네. 하고 싶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밖에 나가는 걷는 거, 거, 밖에 걷는 거. 나가서 걷는 거, 그게 제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쯤 이 시간이면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무슨 수업을 듣고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나도 하고 싶은데 할 수 네, 있는데 공부할 나이에 공부를 못하고 그쵸.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이제 가족들한테 네. 책 보여달라 그러고 누워서 이제 책 보고 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청년부 언니 오빠들이 와서 네. 공부를 가르쳐줬어요. 너무 즐거웠거든요. 네. 그래서 수학이랑 뭐 영어랑 뭐 이런 거 저것 네, 가르쳐줬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받는 동안에는 계속 공부를 해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고 나기 전에도 공부를 좀 취미가 있으셨어요? 아, 취미라고 하면 재수가 없는 건 네, 좋아했죠. 네, 잘하려고 노력했죠. 잘하려고 네, 노력했고 네. 그러니까 더 내 친구들이 이 시간에 공부했을 텐데 그 생각이 더 네. 커서 그런지 워낙에 또 달란트를 네. 예, 재능을 받을 이화여대에서 영문학을 또 전공하셨더라고요. 네, 네. 예. 공부 잘해야 갈 수 있는 데잖아요. 어렵지 않으셨어요? 대학교 가는 거? 예, 공부하시기? 너무너무 공부가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나는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라는 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당연히 이제 나와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상태였고 대학교를 진학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초등학교 4학년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그동안 계속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부를 좀 더 준비해서 대학교에 진학하는 게 조금 더 쉽고 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검정고시? 네. 그래서 거의 한 1년 정도 네.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를 했고 너무 감사하게 이제 통과가 돼서 대학교에 통과됐다는 거는 설마 1년 만에 초중고를 다 패스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네,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이제 패스한 거고 이제 그 전까지는 너무 다행히도 중국에서 중학교 졸업장까지는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예. 그래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를 했고 이제 통과가 돼서 네.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죠. 아니 중국서 한국 오실 때 네. 치료받으러 한국말을 조금 할 수 있는 상태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쉽게 이렇게 잘 할 수가 있었군요. 네. 그래도 한국어가 쉽지 않았는데 그렇죠. 한국어로 공부해서 대입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대 나온 여자가 되는 거는 이게 쉬운 길만은 아니거든요. 좀 이렇게 평상시에도 좀 예, 똑똑하다는 소리를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영문과를 졸업하시고 지금 또 대학원은 다른 걸 전공한다고 들었어요. 네. 예. 맨 처음에 영문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도 네. 정말 하고 싶었던 거고 또 내가 뭔가 정말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수학이라던가 네. 뭐 이런 쪽이 아니었고 계속 해왔던 거니까 영어를? 네, 그래서 뭔가 다르구나. 더 배우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영문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너무 즐거웠어요. 학교 생활이. 오. 내가 좋아하는 공부도 할 수 있고 네. 또 이제 친구들과 같이 그냥 기숙사 살았는데 밤에 야식 시켜 먹거나 예. 또 가끔씩 땡땡이도 좀 쳐보고 너무 즐거웠거든요. 여대생이 누릴 수 있는 건 다 하셨네요. 그쵸. 네. 그런 하루하루가 저한테는 그냥 꿈만 같았어요. 과연 내가 다시 이렇게 평범한 여대생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네.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누가 봐도.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4년 동안 너무 즐겁게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뭐 자원봉사자라던가 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외부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주는 일들을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네. 뭔가 사회복지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다른 분야이지만 네.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은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되었어요. 야, 지금 그럼 몇 년 차신 건가요, 사회복지? 이제 3학기. 3학기 어때요? 생각했던 거와 또 배우는 거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쉬울 줄 알았는데 대학원 생활은 네, 쉽진 않더라고요. 네, 네. 너무 다행인 건 너무 재밌어요. 너무 힘들지만 너무 재밌고 너무 네. 보람이 느껴지고 그리고 한 가지 꿈이 생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선 언니로부터 제가 받은 힘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힘을 제가 좀 더 제 전공과 관련해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네.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은 어쩜 이렇게 조분조분 네. 이렇게 잘할까요? 아니 네? 재밌다고 그러고 어. 행복하다고 그러고 공부가 재밌었어요. 막 이러니까. 아니 얼굴도 너무 밝아 보이시고 네. 편안해 보이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뵙기에. 또 다른 치어나 같은 지금은 이렇게 다 지나가서 이게 왔잖아요.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 이런 아픔으로, 다른 아픔으로 그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힘들어 봤고 네. 정말 절망적인 상황까지 가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누가 어떤 위로의 말을 해주더라도 그게 안 들려요. 나는 이만큼 힘든데 당신이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해? 뭐를 안다고?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을 수 있었어요. 네.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었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주고 싶은 진심이니까 마음이죠. 또. 예. 그런데 그건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이시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겪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순간들은 꼭 지나간다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치료받을 때 그리고 그 차가운 수술실에 혼자 누워있을 때 이 시간이 절대 안 지나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은 제가 혼자인 게 아니었더라고요.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주변에 계셨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무섭지 않게 네. 떨지 않게 그래서 수술은 의사 선생님이 하셨지만 네.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것 그리고-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리고 먼저 그 길을 온 분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게.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그 고백이 정말 가슴 깊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궁금한 게 아까 공부가 쉬웠어야 하고 1년 준비해서 고졸 검정고시를 하고 또 그 명문대를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합격 통지서 네. 일명 그 합격했습니다라는 네, 걸 네. 딱 들었을 때 그때 어떠셨을까 마음이 여러 가지가 스쳐 지나갔을 것 같거든요. 역시. 생각나는 사람도 많고 역시 나니까 뭐. 아닙니다. 네, 엄마 생각도 좀 났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합격 통지서를 받고 나서는 너무 설렜어요. 아, 이제 드디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구나. 해냈구나. 네. 장하다. 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친구들은 초, 중, 고 정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네. 대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인데 네. 저는 어찌 보면은 그런 정규 과정을 겪지 못한 거잖아요. 네. 과연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이미 많이 뒤처졌는데 네. 더 뒤처지면 어떡하지? 더 현실은 다른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친구들은 잘 사귈 수 있을까? 화상 입은 모습인데 친구들이 아무렇지 않게 스스럼 없이 다가와 줄 네. 수 있을까? 또 그러면 제가 또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저런 작은 것 하나의 걱정이 너무 컸던 것 안 같아요. 해봤으니까 네, 안 생각이 해봤으니까. 많으셨구나. 네. 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정말 친구들은 그냥 친구 출연하러 대해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좋으셨겠다.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제가 정말 거의 한 1년 동안은 그러니까 수업 들을 때는 모자를 벗었는데 뭐 밖에 걸어 다닐 때나 할 때는 모자 쓰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자를 벗게 되는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미국에서 피닉스 소사이어티라는 네. 전 세계 화상 경험자들이 모이는 학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우연한 기회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는 저보다 더 심하게 다치신 분들도 많았고 네. 다양한 분들이 계셨는데 정말 놀랐던 거는 그분들은 자신의 상처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드러내놓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상처를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너무 제가 부끄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내 작은 상처 하나 가리려고 한여름에도 마스크는 꼭 쓰고 모자 꼭 쓰고 다녔는데 네. 정말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안 되겠다. 한국 돌아가서는 이제 나도 저분들처럼 저렇게 자신의 상처를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이제 벗었어요, 모자를. 그리고 수업에 갔죠. 네.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얼마 뒤에 옛날 사진을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네. 어떤 친구가 언니 이때 모자 썼었네? 이러는 거예요. 저는 1년 동안 쓰고 다녔는데 저는 제가 세상의 중심에 있는 줄 알았나 봐요.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더라고요. 내가 크게 생각했던 네. 게 남들은 크지 않았던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몰랐다고. 그냥 언니는 언니이지 화상 경험자 언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야. 거기에서도 감동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사느라 남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그렇게 막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고 있구나. 내가 그냥 단지 무서워서 내가 먼저 피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지금은 모자 안 쓰세요? 지금은? 네, 제가 알고 네. 보니 모자가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이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네. 그냥 그 자신만만한 당당한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그리고 네. 헤어스타일도 오늘 드라이가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예뻐요. 예. 헤어스타일을 바꾸신 적도 있나요? 아니면 그 스타일대로 계속 기르셨었어요? 제가 단발이었다가 이제 장발이었다. 어떤 머리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 잘 어울리는 연아 씨 짱이에요. 모자를 벗으니까 조금 달라 보이더라고요. 모자만 안 쓰면 되는구나. 네. 너무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만 봤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면 어떡하지? 네. 그런데 모자를 벗고 나니까 오히려. 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진 않더라고요. 많이 그냥 한 번 쳐다보고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도 저랑 조금 다른 사람을 보면은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나랑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라는 그리고 거를. 그냥 길 지나가다가 눈 마주친 거일 수 있는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네.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잖아요. 그럼 같이 웃어주거나. 네, 그러면은 그분도 같이 웃어주고 맞아요. 지나가고 네. 조금 그런 것들이 저를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 생각 하나 바뀐 것이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그냥. 그러게요. 그죠? 예. 그 당당한 모습 너무 아름다워 보이시고요.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네.
우리 연하자매 같이 그 화상 입은 청년들, 청년 화상 경험자들 이런 모임이 또 있다고 그래요. 모임이 어떤 있군요. 모임이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학회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도 저처럼 화상 경험자인데 네. 거기서 굉장히 좋은 추억들을 많이 저희가 쌓았어요. 거기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럼 그 친구를? 알고는 아니요, 제가 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아까 그 멘토 활동도 하고 또 화상 경험자들의 네. 그런 어린이들 캠프에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많은 화상 경험자 어린 친구들을 만났고 또 그러셨구나. 저랑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네. 멘토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는 화상 경험자가 많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쳐도 제가 가장 심하게 다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니까 많은 화상 경험자들 분들이 계셨고 네. 저희는 말을 안 해도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한국에도 이렇게 힘든 상황이신 화상 경험자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이곳에서 받았던 힘을 뭔가 한국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뭔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청년 화상 경험자 모임이라는 위드어스라는 이제 모임을 만들게 되었고 저희가 이제 2번의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걷기 캠페인이었는데 걷기 캠페인? 네, 많은 화상 경험자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리고 다치지 않으신 분들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제 들어보면은 많은 힘이 되었다. 네. 이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럼 1년에 한 번 그렇게 위더스해서 걷기 캠페인을 하시는 건가요? 네, 걷기 캠페인은 진행해왔었고요. 네. 이제 올해는 조금 다른 쪽으로 토크 콘서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화상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화상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화상 경험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정말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바라봤던 그 시선 하나가 네. 그 사람한테는 엄청 큰 상처였다는 걸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서 인식 개선 쪽으로 지금 계속 기획하고 있어요. 네. 야, 참 그 어린 나이에 남들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큰 일을 겪어내고 네. 그리고 그만큼 또 단단해졌잖아요. 그래서 아까 수술대에서도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셨는데 지금 려나 씨가 생각하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정말 하나님은 다양하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처음에는 치유자의 하나님이셨어요. 예. 전신 95% 화상은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살아날 가능성이 5%밖에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났다는 네. 건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저한테 벌어졌고 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치유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죽음에서 살아났던 것도 그렇지만 네. 다시 공부를 하게 되고 다시 세상 밖으로 저를 나오게 네. 해주신 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면은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이제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네. 또 이제 기도하면 또 제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한테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야. 그 아픈 고통 속에 그 느낀 그런 은혜란 말이죠. 그렇죠. 예. 네. 아픔이 아니었으면 못 느꼈을 것인데 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 최연화 자매가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거 혹시 있으세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일단 지금은 대학원 3학기이니까 네. 이제 논문 학기가 남았거든요. 어려운 게 남으셨군요. 네, 정말 어려운 게 남았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논문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가 꼭 필요한 연구였으면 네. 좋겠고 또 그리고 제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게 처음엔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신 사건인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그 논문 남았다고 했는데 혹시 논문 주제는 정하셨어요 이미? 네, 어떤 걸 해야 되겠다. 네, 지금 하고 싶은 연구가 너무 많은데 일단은 지금은 다문화 청소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왜냐하면 저 역시도 다른 나라에서 지금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를 접한다는 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야.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네. 이런 거 해보세요. 당당히 살아가는 법, 아름답게 사는 법. 네. 참 그게 막 느껴지죠. 그러니까 목사님 막 얘기하면서. 느낌이 오거든요. 우리가 예. 지금. 당당한 아름다움은 이런 것이다. 그렇죠. 예, 연아 씨를 통해서 또 배우고 진짜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그게 저희한테는 또 은혜인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 있으세요? 요즘 이제 하고 있는 기도는 이제 올해 저희 위드어스가 10월에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상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또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네. 우리도 혼자가 아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위드어스 캠페인이 잘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드어스 그 단체명은 련아 씨가 정하신 건가요? 네, 저희 친구들끼리 같이 역시 영문과 나오니까 예, 아주 단체명도 잘 정하신 것 같아요. 예. 진짜 연아 씨가 앞으로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요. 네. 또 그 캠페인을 통해서 사실 누구든지 나랑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맞아요. 다 다른 건데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지켜봐 주는 게 우리의 몫이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논문도 잘 쓰시길 바라겠고요. 예, 캠페인도 잘 되시길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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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어요? 아니 참 저보다 어린 분이셨잖아요. 네. 근데 배움이 아직 멀었구나 저는. 배울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말 11살 그 어린 나이에 화상 95%, 3도 화상을 입고 어머니를 연고 그런 와중에 그걸 이겨내고 살아가시는 네. 최연아자매님. 정말 쉽게 견디기 어려운 과정을 당당히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날 사랑하자 이렇게 정하시고 당당히 꿈을 향해 가시는 우리 연아 씨에게 네. 함께 응원을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순간 네. 신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 믿음으로 또 살아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련아 씨 많이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기쁜 소식 전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평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